잠시 후 여러분은 민족의 비극이 된 6.25 전쟁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치 체제의 정부가 수립되자 두 정부는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며 강한 대립을 보였고, 이는 휴전선 근처에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한 내부에서는 좌우익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져 남한의 좌익 세력 중 일부는 지리산, 태백산 일대에서 게릴라전을 벌였고, 북한은 남한 내 좌익 세력을 지원하며 남한의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였습니다. 이후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을 맺은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련은 북한에 현대식 무기를 공급하였고, 중국도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여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의용군 수만 명을 북한군에 편입시키며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는 등 국제적인 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 중인 전투부대의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슨은 에치슨 선언을 통해 알류시안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에치슨 선언의 결과 한반도와 타이완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되었고, 이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군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 말에는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피난하였고,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여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북한의 남침 후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축으로 1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군이 편성되었고,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낙동강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였습니다. 전황이 남한에 불리하게 진행되던 중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단숨에 전세를 역전하였습니다.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한 뒤 계속해서 북진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유엔군이 국경에 접근하자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12월 15일 함경도 흥남 지역에 고립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주민과 함께 흥남항을 통해 흥남 철수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였고, 서울이 다시 북한군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약 70일 만에 서울을 재수복하였고, 이후 38도선 부근까지 진격하여 북한군, 중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대전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낀 유엔군과 공산군은 휴전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38도선 부근에서는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이어지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휴전을 반대한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전쟁 발발 후 약 3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은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전쟁 초기에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기 때문에 휴전협정문에 직접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된 후 남한 정부는 1953년 10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에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군의 한국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북한의 정치 및 군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 미귀환 포로 등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주택, 학교, 도로, 교량, 항만, 공장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고, 농토의 황폐화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겪었습니다. 남한의 제조업 시설은 1949년 대비 약 42%가 파괴되었으며, 북한의 공업시설도 1949년 대비 약 60%가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는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어 좌익 세력이 인민재판을 통해 우익 인사를 학살하기도 하였고, 국군과 경찰이 좌익으로 간주된 보도연맹원과 교도소 수감자들을 처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과 북의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켰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 아래 반공체제가 강화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확고해졌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승만 정부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